오해할까봐 미리 이야기할게요. 이건 제 독학 삼수 경험, 그간 접한 학생들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학 재수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재수 후기를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기숙학원 간다고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독학 재수한다고 다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독학 재수를 고려하거나 결심한 학생들이 있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이를 잘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독학 재수를 결정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 그리고 독학 재수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재수 종합반은 교재비, 급식비 같은 걸 다 합쳐서 매달 160만원, 기숙학원은 250에서 300만원, 여기에 모의고사다 뭐다 추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평범한 가정에서 매달 이런 비용을 학원비로 쓴다는 거는 정말 부담이 됩니다. 이에 비해 집독학은 인강 플러스 교재비밖에 안 들어요. 이마저도 EBS 위주로 공부한다면 강의비도 안 들고 교재비도 매우 저렴하죠. 완전 개꿀이죠. 이 연계 정책은 진짜 이상한 정책인데, 하여튼 이렇게 양질의 강의를 무료로 또 교재를 아주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국가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장경제 차원에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개꿀인 집독학을 냅두고 왜 매달 몇백만 원을 학원에 갖다 바칠까? 왜 그런 재수학원, 기숙학원에 갈수록 확장을 할까? 간단해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돈을 주고 의지와 절제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어려서 의지와 절제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도 의지와 절제를 발휘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불굴의 의지로 극도의 절제를 하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해서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수행이에요, 수행.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독학 재수를 선택했다면 그 돈에 상응하는 만큼의 의지와 절제를 스스로 발휘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매달 모의고사 치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학원을 다니면 그냥 당연히 치는 거예요. 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독학생들은 모의고사를 잘 안 쳐요. 심지어 6월 모의평가도 안 친 학생들이 많아요. 왜 안 쳤냐고 물어보면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않아서요.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안 쳤거든요. 버티다 9월 10월 모의고사는 쳤어요. 9월에는 실력이 완성돼서 친 게 아니라, 야, 진짜 이렇게 모의고사 한번 안 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쫙 다 풀면 진짜 그대로 망해버릴까봐 너무 걱정돼서 정말 최후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쳤어요. 미친 거였죠. 모의고사는 일단 쳐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치는 거예요. 이 시험장 사이클도 느끼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약점도 파악하고 또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런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자신의 공부 전략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수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사설 모의고사는 질이 떨어져서 안 친다고요? 이런 학생들은 수능을 여러 번 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예, 새벽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게 수험생들에게는 공부만큼 중요해요. 기숙학원 가면 이런 건 칼같이 해주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그런데 독학을 하게 되면 그 생활 리듬을 내가 다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1~2시, 심지어 3시에서 4시 이때까지 깨어서 수험생 커뮤니티 글을 읽거나 막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늦게까지 유튜브 보는 학생들도 많죠. 혹 이 영상을 새벽 1시가 넘어서 보고 있다? 빨리 발 닦고 자세요. 나머지 영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세요. 이거 1~2분 더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활 리듬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훨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 이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요, 예외를 두지 않고 지켜나가야 돼요. 평소에 자기 절제를 어느 정도 해오던 사람도 어느 날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정신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What the hell effect라 그래요. 에라 모르겠다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평소 식단 조절 잘 해오던 사람이 얼떨결에 과자를 좀 먹고 나서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간 참아왔던 음식들을 막 폭식하는 경우, 그런 게 바로 What the hell effect인데, 수험생 여러분들도 절제를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생활 리듬을 잘 지키다가도 병원에 가든 뭘 하든 예상치 못한 일로 공부를 많이 못하거나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밤 늦게까지 종일 퍼질러 놀거나 해서 생활 리듬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지금 이 영상 본 거를 기억해서 내가 지금 what the hell 효과에 걸려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빠져나오기 쉬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이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또 인강 듣는다고 혼자 컴퓨터에 앉아있으면 딱 컴퓨터만 봐야 되는데 막 딴짓을 하기가 쉬워요. 비싸더라도 또 왕복 이동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다면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겠죠. 강의하는 선생님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없으니까 정말로 딴짓하기가 쉬워요. 더 최악인 거는요, 화면에서 강의가 흘러가는 동안 온갖 딴짓을 다 해놓고서 어쨌든 강의를 들었으니까 공부한 시간이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어떤 수능 만점자가 인터뷰에서 그랬죠. 인강을 보는 건 치열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가까워요. 인강을 토대로 혼자 복습하고 적용하는 그 치열한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인데, 딴짓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이 무작정 인터넷 강의를 켜놓고 그냥 계속 흘러가게 냅둬요. 그러면 하루에 인터넷 강의를 막 8시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말한 절제 외에도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100m 달리기를 해도 최고 기록을 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옆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일 때 그때 자신의 최고 기록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라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옆에 달리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려고 아등바등 하는 가운데 자기 능력이 개발되고 최고 실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주저앉을까 하다가도 옆에서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계속 달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아, 나도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냥 계속 열심히 달려야 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주로 이런 경험은 군대 훈련단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저는 장교 훈련단을 가가지고 완전 군장 20-30kg짜리를 싸고 5km 이상 달리는 걸 했거든요. 훈련단에서 혼자서 달리라 그러면 절대 못하는데 다 같이 5와 열을 맞춰서 달리면 진짜 막 죽을 것 같은데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미친 달리기를 끝을 냅니다. 물론 누군가는 혼자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달리기 젬병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걸 달리고 나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달렸구나. 하여튼 간에 만약 자신이 남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더 잘 노력할 수 있다면 독학재수를 한번 재고해보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상에서 경쟁할 사람들을 만들어도 좋아요. 매일 스톱워치로 공부 시간을 인증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매달 모의고사 성적을 서로 공개하면서 경쟁하고, 여담으로 이건 2-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사례인데, 독학재수하는 학생 중에 혹은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수능 접수일을 놓쳐서 자동으로 1년도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믿겠으면 수능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 답변 게시판 이쪽에서 검색을 해봐요. 제발 좀 구제해달라는 글이 몇 개 나올 겁니다. 학원에 다녔으면 수능 접수일이 언제인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신경 써서 알려주고 하라고 해주니까. 그러니 독학재수할 분들은 앞서 제가 얘기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자신이 독학재수를 잘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독학재수 후기를 많이 찾아보세요. 성공 후기만 읽는 게 아니라 실패 후기도 많이 읽어보세요. 오히려 실패 후기에서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성공 후기에서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실패 후기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생활 리듬을 지키기 위해 인스타그램으로 기상 시간을 인증한다든가, 하루하루 플래너 현황을 공유한다든가, 또 혼자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 듣는 거는 집에서 하지 말고 무조건 도서관에 가거나 독서실에서 한다든가, 또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 이전엔 자서 7시 이전엔 일어난다, 이런 규칙들을 아주 촘촘하게 마련해 두세요. 그 이후에는 그 규칙들이 나 자신을 이끌도록 해보세요. 즉,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분명히 더 힘들어요. 그런데 수험 기간 동안 이러한 훈련을 잘 하고 나면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자기 자신을 운영해 나가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력, 절제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이 되어줄 거예요. 화이팅! 여기까지 본 학생들을 위한 보너스 트랙. 독학재수를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수험생이라면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이 시간 관리는 내 집중력을 어떻게 관리할까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삶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고 싶다,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내 삶을 지배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수험생이 아니어도 좋긴 한데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는 제목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어로는 GTD, Getting Things Done 해가지고 시간 관리의 바이블, 일 처리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두께는 좀 있는데 누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책 하나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전 주저없이 이 책을 추천할 거예요. 하여튼 살면서 2-3번 이상 읽을 만한 진짜 멋진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구글 킵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에 맞춰 구글 킵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계획적인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Getting Things Done, GTD 이 업무 기법은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꼭 배워볼 만한 국어의 기술보다 훨씬 더 나은 시간 관리, 일 처리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 추천!